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저기 이제 세법학 1부의 마지막 토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법학 1부의 경우에는 세무사 이제 시험이에요. 또 변호사 시험을 보는 분들도 세법 정도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도 업계가 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근데 민형사 사건만 하기에는 업력이 너무나 좁죠. 그래서 조세법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는 변호사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세무사는 그래야 될 거고요. 자, 세법학 1부에서 저희는 이렇게 봤네요. 자, 국세기본법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법인세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을 정리를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세법학 1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전체적인 그죠 프레임입니다. 그지? 프레임하고 뭐냐면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저를 수업을 따라오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프레임이 없는 공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끔 뭐 연습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습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논리를 체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서의 목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본서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분들이 책을 쓸 수 있었냐, 그지? 또 이 목차가 일관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스캡티시즘을 가져야 됩니다. 걔를 의구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믿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비판적 능력을 가져야 세법학을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지? 세법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국세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는 소득세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근데 항상 법인세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소득세를 보는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법인의 소득이 그죠 개인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세무조정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없을 수도 있지만요. 세무조정 하게 되면 소득처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그때 그죠 주지였다면 배당, 또 임직원이었다면 상여, 또 기타 이자의 소득을 이뤘다면 기타 소득을 이루게 됩니다. 걔네들은 전부 그죠 소득의 종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세법 끝머리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죠 재산제세에는 그죠 재산제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재산제세는 수차례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2대 재산제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세법학 1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죠?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죠?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증여세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별도의 그지 개별 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걔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상속세 및 그죠 또 증여세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고 갈 것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재산제세가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자, 지방세법 중에 그죠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얘네들도 그죠 기본적으로 취득 단계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법의 취득세, 또 그죠 등록면허세, 그죠? 또 재산세, 얘네들이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의 얼개를 이루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죠? 어떠한 재산의 보유 단계 또는 그죠? 또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또 처분 단계에서 과세되는 조세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나온 그죠?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랬지? 걔가 중개사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지방세법, 세법학 2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국세인 세법학 1부에서는 이쪽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이때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는 그치? 제가 F를 대문자로 쓰지 않았네요. 자, 프레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이 없다면 그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 프레임을 뭘로만 계산 프레임으로만 잡아요. 그거는 절대 공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치? 그렇게 당부를 좀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여러분이 공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상속이 뭔지, 증여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그 과정에서 뭐가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속재산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증여로 인한 이득은 뭐가 될까요?
자, 부의 무상이전이 됐으니까, 그지? 당연히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또는 지불하지 않고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걔를 증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걔네들을 뭘로?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먼저 차고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차고 와야 될까요? 왜 선생님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자, 상속이라는 사실 또 증여라는 사실이 원인이 다를 건데 왜? 그지? 한 개의 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상속세나 증여세법은 그죠? 상당한 대재산가들이 뭐가 됩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랄까요? 생전에 뭘 통해서, 그죠? 자, 이 생전의 증여를 통해서, 그죠? 생전에 많은 증여를 통해서 뭐를? 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뭐 하지 않다면, 그죠? 자, 그지? 상속세 부담을 뭐를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배 계약에 있어서 효과적인, 그죠? 자, 과세행정을 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을 하나의 단위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공부할 때도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그지? 자, 계산 구조에, 그지? 짓눌리는, 그지? 어리석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법은 정확히 법률 용어를 알게 되면 굉장히 수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죠?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법의 법률 용어 또는 민법에서 옛날에 상속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자, 갑시다. 제4편입니다. 제4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갈게요. 및 증여세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수업하기 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책이 이번에 제2판이 나왔는데요. 이 책이 잘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보는데 책이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길 바래요.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도 이거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대재산가들 간에, 그치? 자, 생전의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과세관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또 공통적인 사항은 뭘까? 통칙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항상 했듯이 여기서 뭘 먼저 보라는 겁니까?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학을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법에서는 새로 창설한 용어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죠? 과세 이런 것들은 새로 창설했겠죠.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들도 새로 창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용어를 그래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져다가 쓸 때 용어를 변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가장 정의해야 될 부분이 뭐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그죠? 자, 이론적 과세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죠? 통칙에서 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이때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2장에서 뭘 배울까요? 상속세법을 따로 떼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때 상속세법에서 계산구조에 짓누르질 않기를 바랍니다. 세법에서 상속세와 세상은 당연히 뭐가 될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 이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데 우리는 국세기본법에서부터 이 내용을 살펴봤던 것이야. 뭐라고 이야기했나? 자,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세무의 승계 문제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납세무의 승계는 제가 개별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지만 국세기본법에서는 개별 승계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괄 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때 포괄 승계는 당연히 상속과 합병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 즉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3장에서는 뭘 배울까요? 증여세법을 배울 겁니다. 오히려 상속세법보다 조금 더 어려운 쪽이 증여세법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상 증여를 말한다면, 자연인이 또 상대방인 자연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무상계약이다.
또 한쪽의 의무만 있는 계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증여세법에서는요 그 개념 플러스 자 타인의 재산 가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서 증가시키는 모든 것들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포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증여가 된다면 전부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가시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4장에서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 어디에서도 국세기본법에서 또 법인세법에서 또 소득세법에서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요. 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나요? 부당행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에 대한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가는 뭐다? 불특정 다수인 간에 뭐예요? 그죠? 편의 없이 객관적 교환 가치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켓이 존재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 즉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지? 자 당연히 뭐 이 시가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그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죠? 재산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죠? 상속증여세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천천히 꾸려가 보면 될 거예요. 자 시험은 거의 상속세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증여세법에서 여러분들 뭐 증여 예시 규정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기본이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제가 양도세 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자, 법률 용어 즉 민법이나 상법 그죠? 이러한 법률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이 부분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고민을 저와 같이 함께 해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도대체 뭘까? 그죠? 그죠? 자, 이제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으로 갈게요. 상속세 증여세법 통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갑시다. 제1장 갑시다. 그죠? 기본적으로 통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그럼 첫 번째 상속세 증여세법의 의의를 그죠? 자, 정의를 멋지게 한번 합시다. 항상 조세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이익이 있는 곳에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익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과연 상속이라는 것 또는 상속세법이라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시자는가? 그럼 상속세법은 뭐다? 그죠? 자, 과세 대상이 뭐다? 상속으로 인해서 그죠? 상속으로 인해 자, 얻은 그죠? 자, 뭐를 소득을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뭐하는 부과하는 그죠?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하여 부과하는 그죠?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속세 과세 대상은 뭐가 될까요? 상속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상속으로 얻은 소득을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상속재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를 뭐다?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뭐다? 증여세법은 선생님 뭡니까? 그죠? 자, 저 멋지게 정리할게요. 자, 세법상 증여를, 그죠? 세법상 증여를 뭘로 해서,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으로 하여 뭐하는 부과하는 그죠?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증여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553페이지죠. 자, 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법상 증여로 인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증여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의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다? 대재산가들이 그죠? 자, 이 상속 또는 증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때 그죠? 그 자들의 조세 탈루 위험을 방지하고요. 조세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만들어서 그죠? 이와 관련된 법률 관계 다툼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항상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가장 중요한 건 용어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용어들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세법학 또는 세법 공부를 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죠? 그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용어가 뭘까요? 그죠? 우리가 이때 정의하는 용어는 뭘까요? 자, 민법에서, 그죠? 가져다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뭐예요? 자, 민법에서 통상적으로 뭐 할까요?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민법상 용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면 민법과 세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를 뭐라 하게 됩니까? 그죠? 변형해서 그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답안지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용어의 정의 멋지게 한번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될 상속은 무엇일까? 자, 그죠? 자, 그때 용어 정의 멋지게 하셔야 돼요.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부분 한번 가져갈게요. 자, 갑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죠? 사망하셨어요. 그죠?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때 용어 정의 철저하게 합니다. 자, 사망하신 분을 뭐라고 얘기했나?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죠? 자, 그죠?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 남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을이 있을 거고요. 자, A 또 B 또 C 이런 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을은 배우자였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죠? 이 배우자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 B, C는 뭐였다는가? 자녀들이었답니다. 이분들을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전부 다 상속인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과연 상속이다 무엇일까? 이 개념이 정의가 돼야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범위가 정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죠? 여러분이 용어 정의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상속은 뭘까요? 민법의 용어를 제가 변형해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민법상 그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재산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재산만이 뭐가 그죠? 상속세과 대상이 될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속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법상 상속 플러스 그지? 자, 유증 플러스 그죠? 자, 사인증여 오케이? 그죠? 플러스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특별 연고자에 대한 그죠? 연고자에 대한 그죠? 자, 이익의 분여 그죠? 이 전부가 뭐가 됩니까? 그죠? 그죠? 상속이 된다. 이렇게 정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가 될까요? 민법상 상속 플러스 자, 유언에 의한 그지? 자, 증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 계약 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가 모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파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상속인이란 개념도 그죠? 파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그죠? 상속인 플러스 자, 보시죠. 유증이나 사인 증여에 의해서 증여를 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저 특별 연고자에 대해서 이익의 분여가 있으니까요. 이 특별 연고자도 뭐가 될까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속인이란 개념적으로 뭐 민법상 상속인 또 수유자, 특별 연고자 이렇게 그치? 정의가 되는 개념이야. 이유는 상속인, 민법상 상속 플러스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야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어디 한정하는 거예요? 자연인에 한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연인의 개념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생기냐?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것이고, 자, 여기에는 자연인의 한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거주자와 다시 비거주자로 나눠서, 그죠? 자, 상속세 납세무자를 정하게 되는 거야. 거기 플러스 뭐가 수유자나 또는 특별 연고자도 뭐가 있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특별 연고자가 되는 자는 그죠? 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산 수준이익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비영리법인은 그죠? 포함이 되지만요. 그죠? 영리법인은 절대 상속세나 증여세 그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납세무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리법인의 주주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였다면 뭐가 상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553페이지 상속 1번의 별표를 두 개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멋지게 정리합시다. 민법 제5편에 의한 상속, 또 유증, 또 사인증여, 또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의 분여, 이익의 분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지? 자, 민법상 상속재산, 또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된 그죠? 재산, 얘네들은 전부 다 상속재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으로 정리할 게 뭐다? 이 상속인의 개념을 정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은 뭐가 있을까? 민법상 상속인 플러스 그죠?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묶어서 이렇게 수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특별연고자 얘네들이 뭐가 된다?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상속인이 되겠지만 이 비영리법인도 상속인이 돼서 상속세 납세무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상속세 납세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항상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뭐다? 다시 한번 갑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상속인하고 피상속인도 구별을 모르서 공부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거의 장애급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3호 갑시다. 상속재산 갑시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그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뭐한다? 상속재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속인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상속인이란 민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그죠?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또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민법상 상속인에는 과연 그죠? 상속 포기자가 그죠? 포기자가 포함이 됩니까? 그죠? 당연히 상속 포기자도 뭐다? 민법상 상속인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들은 당연히 뭘 지겠다? 상속세, 그죠? 다시 한번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 가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2차 시험에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수유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유증을 받은 자, 또 사인증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유자도 당연히 뭐가 돼요?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할 수 있겠죠. 또, 그죠? 가봅시다. 증여. 그죠? 자, 증여가 무엇인가 정의가 됐죠? 자, 증여는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세법상 증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 자, 민법상 증여 플러스, 그죠? 자, 뭐예요?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증여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증여입니다. 그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증여 형식이다. 매매 형식이다. 이런 것들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뭐예요? 직접, 그죠? 또는 뭐에서 간접적 방법에 의해서, 그죠? 타인의, 그죠? 재산 가치를, 그죠? 자,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그죠? 증가시키는, 그죠? 시키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모든, 그죠? 행위를 증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이 꼭 답안지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멋지게 갑시다. 오케이.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죠?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증여 재산은 여기서 나왔겠죠? 자, 뭐가 됐을까? 그죠? 타인의 재산 가치 증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왜 거주자가 나왔다? 오케이. 자,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연인을 대상으로 납세 의무자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주자 소득세법에서 배웠습니다. 그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비거주자는 뭐다? 거주자가 아닌 자다. 이런 용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수증자는 뭘까요? 자, 세법상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그죠?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그 타인이 뭐가 된다? 그죠? 수증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그죠? 당연히 이 수증자에는, 그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물론이고, 그죠? 영리법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수증자는 당연히 뭐가 되고, 개인으로, 그죠? 쪼갠다면, 그죠? 거주자와 그죠? 비거주자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뭐가 되는 것이다. 그지? 자, 비영리법인이 법인 중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다. 영리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죠? 자, 증여세 납세문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증여 예시를 가도 마찬가지야. 거기 있는 주주가 그지? 수증자가 내서 증여세 납세문을 주는 것이 영리법인이 주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할 용어 멋지게 정리합시다. 그지?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와야 상속세, 증여세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형시켜야 됩니다. 자, 뭐다? 상속세법에서는 민법의 상속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질 않구나. 자, 세법상, 그치? 증여의 경우에도 민법의 증여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쓰질 않구나. 그치?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한 자가 뭐가 된다? 피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배우자와 그치? 자, 직계 비속을 뭐라고 얘기한다? 통상 상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민법책 보지 마세요. 봐봐야 여러분들 알지도 못해요. 그죠? 또 강사를 민법책 컨트롤 CV에서 갖다 놓은 거 이해했다면 갖다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저희 수업 들으면서 잘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끝냈네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상속세, 증여세법의 과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고민을 조금 더 하고 갈 것이에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증여세법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하고 따져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와 역시 자, 과세 방식, 이게 상속세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 별로 없습니다. 생각만 좀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생각이 없이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법을 모르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상속세, 증여세, 과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제2절입니다. 그죠? 상속세나 그죠? 증여세, 과세 방식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저희 수업 들으면서 조금 놀라죠? 제가 2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상법 가르칠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는 책을 안 보고 강의를 했어요. 이유는 전부 제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 과정은 어떻게 생길까요? 수도 없는 교재를 쓰면서, 그죠? 이 교재 한 권을 쓰기 위해서 한 20번 이상한 그죠? 책을 봅니다. 20번이 뭐예요? 더 볼 거예요. 교정까지 보면. 그지? 그 과정에 제가 이해가 안 되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그죠? 그 과정에 오탈자도 생겨날 수도 있지만, 그지? 제가 이 교재를 쓸 때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씁니다. 어떤 의문? 목차는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용어는 잘 쓰여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이론적 과세 방식, 상속세, 증여세 과세 방식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자, 과세 방식에는 이론적 과세 방식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적 과세 방식을 우리나라가 과연 가져다 쓰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상속세, 증여세법이라는 법도, 자, 우리나라는, 그지? 과거부터 뭐예요? 자, 법이나 또는 뭐가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발전을 했겠지만요.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법은, 그죠? 자, 영국, 그지? 또 어디? 독일, 프랑스. 이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옵니다. 거기에 정점에는 어디가 있나요? 로마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로마를 법에 의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도 우리나라가 새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국가가 아니라는가? 그럼 당연히 뭐가 있을까? 자, 서구 선진 제국에서, 그죠?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될 때, 그치? 봅시다.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지? 그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하셔야 되는 게 상속과 증여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 이론적 과세 방식을 그지? 보기 전에 여러분이 상속에 있어서 그죠? 당사자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상속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를 하나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정리할 게 뭘까요? 그죠? 자, 증여에 있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될까요? 당사자 관계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다툼이 없다면 법은 생겨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상속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증여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논제를 먼저 보고 이론적 과세 방식을 가야 된다는 것이야. 그럼 상속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나와. 자, 그죠? 갑이라는 분이 뭘 했답니까? 사망을 했답니다. 자, 일정한 날에 사망을 했을 것이고, 이날을 뭐라고 얘기했나? 상속 개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갑은 사망했을 것이고, 이제는 이분은 피상속인이라는 자의 시비를, 그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갑의 생전에 가족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갑이 아니라 그죠? A, B, C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을은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배우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장 흔한 예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때 그죠? 남아있는 가족 집단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케이? 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죠? 자, 이 용어가 정리되지 않으면 저 상속세 이론적 과세 방식도 그죠? 자, 공연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피상속인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그죠? 생전에 엄청나게 그죠? 쌓아놓은 상속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이 상속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서 이렇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민법으로 따진다면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죠? 자, 을 A, B, C는 그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그죠? 자, 그죠? A, B, C는 무상으로 얻은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에게 조세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상속세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반해 증여일수 당사자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누가 있었나요? 갑이 있었습니다. 자, 을이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그지? 무상으로 뭐 했답니까? 재산을 이전했답니다. 물론 직접 간접적 방법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재산을 이전하는 한쪽 당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또 재산을 이전받는 한쪽 당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가. 그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자를 증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만나 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또 양도소득세, 증여 양도행위 부인에서도 봤던 내용이야. 이거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공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 을이라는 자는 뭐가 될까요? 증여를 받은 자가 되니까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자, 이때 이 당사자 관계 문제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당사자 관계 문제에서 또 이 당사자 관계 문제에서 그죠? 자, 이론적 과세 방식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죠? 과세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 하나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유산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 재산을 취득하는 자, 오케이? 이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취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뭐가 될까? 이때 뭘 하겠다? 과세점을 잡겠다. 그치? 자, 과세 방식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이때 과세점을 잡겠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산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에 반해 취득하는 자에게서 과세 방식을 잡겠다. 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취득과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유산과세형 또는 그죠? 증여자 과세형 이런 방식이고요. 또 취득과세형 오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과세 방식은 여기서 과세하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유산세라고 이야기하고요. 2단계에서 과세하는 걸 취득과세형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그대로 어디에도 그죠? 자, 증여의 경우에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2단계에서 과세를 하겠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죠? 유산과세형이다. 오케이? 그죠? 유산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 과세하는 거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때 저 이론적 과세 방식은 그죠? 이렇게 유산과세형 또 취득과세형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만 가볍게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상속재산이 얼마였다? 1,000억 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때 이론적 과세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가 뭐가 있다? 유산과세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취득과세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도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 과세 요건을 살펴보시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자, 과세를 어디에 삼을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될까? 과세 단위는 어디에서 포착을 할 것인가? 그죠? 자, 이 과세 단위의 포착 문제를 가볍게 정리합시다. 유산과세형의 경우에는 여기서 포착하는가? 또 여기서 포착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즉 사망한 자, 또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자, 이쪽 입장에서 포착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물론 유산과세형이라고 그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비슷하답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유산과세형 또는 뭐가 됩니까? 증여과세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산과세형을 잡고 증여과세형을 잡을 것이냐, 취득과세형을 잡을 것이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자, 그죠?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자, 증여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그죠? 유산과세형 또는 증여과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요. 취득과세형은 뭘까요? 자, 그죠? 을, 또 A, 또 B, 또 C. 그죠? 여기서는 뭐가 될까? 을, 오케이? 자, 그죠?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그죠? 단위로 과세 대상을 포착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취득과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산 취득자를 뭘로? 그죠? 과세 단위로 그죠? 포착하는 방법을 뭐다?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장단점도 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야 될까? 자, 그런데 그죠? 이론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론적 과세 방식에서 그죠?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봅시다. 자, 유산과세형 또는 증여과세형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상속재산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취득과세형에서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취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죠? 상속인이나, 그죠? 또는 누가 될까? 오케이? 그죠? 수유자가 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했나? 오케이? 그죠?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판단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합시다.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 가볍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4점. 그죠? 저희 쪼개볼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이 제도가 뭐예요? 적용되는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장점은 뭐가 될까요? 보세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포착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 오케이? 자, 세무행정이 편해요. 왜? 납세 의무자는 그죠? 당연히 이쪽에 둘 수가 있지만 그죠? 자, 이론적 과세 방식이 그러지 않아요. 이 값에 상속재산 관리인 A가 있었답니다. 그럼 그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을 을 A, B, C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통상 변호사 제도가 굉장히 그지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요. 또 그 변호사들이 너무나 많은 그지 경우에 이 부분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디에서? 영미법에서 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상속세 계산이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계산 과정이 간편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죠? 자, 그죠? 과세 관청은 누구만 잡으면 돼요? 피상속인만 잡으면 돼요. 그거는 과세 행정이 용이하다는 것이에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자, 을 A, B, C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럼 뭐가 될까? 억능부담에, 그죠? 억능부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장단점이 되는 것이야. 자,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취득과세형의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억능부담에는 이렇게 적합할 거예요. 이렇게 단점은 1로 장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 뭐예요? 상속세 계산이 불편하고 과세행정에 그지 용이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장단점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의 장점, 한쪽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되는 국가, 그죠? 기본적으로 영국과, 그죠? 미국 등, 그죠? 자, 어느 국가에서 영미법 국가에서 이걸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취득과세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그지? 자, 일본, 그죠? 또 우리나라, 그지? 그죠?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선생님 어떤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그죠? 자, 상속세나 증여세, 그죠? 증여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과세 방식 멋지게 정리합시다. 그럼 자, 첫 번째 가시죠. 상속세법은 어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이야. 색깔 어디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단위를, 그죠? 과세 대상으로 포착해서 여기에서 상속세 과세단위로 삼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상속세법 뭘 채택하고 있다?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상속세 과세상은 뭐가 될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가 될까? 다만 납세 의무자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강제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속인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럼 상속세법에서 한번 봅시다. 자, 과세 대상은 어떻게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야. 피상속인의 그죠? 유산 총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납세 의무자를 수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자,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때 당연히 한도가 작동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그죠? 받은 재산을 한도로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자, 국세기본법에서부터 정리했을까?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 표준이나, 그지? 세율은, 그죠? 자, 추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세율은 별도로, 그죠?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두 가지만 멋지게 정리하는 거. 자, 그에 반해 증여세법은, 그죠? 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작동이 되고 있을 것인가? 자, 그죠? 채택하고 있다?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죠? 자, 뭐가 될까요? 과세 대상의 경우에 멋지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가 될까? 그죠? 당연히, 그죠? 누가? 수증자가, 그죠? 그죠? 취득한, 그지? 수증자에게 증가된 재산가액, 그죠? 자, 그죠? 증가된 수증자에게, 그죠? 수증자의 이렇게 합시다. 그죠? 증가된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재산, 그죠? 자, 가액 전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상속세법에서는 증여를 뭐라고 얘기했나?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걸 뭐로 받고? 증여로 받고. 오케이? 재산 가치 증가에 의해서 재산 가치 증가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 수증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수증자의 증가된 재산가액 전부가 뭐가 됩니까? 그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증여 의제나 증여 추정 규정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또 증여 예시 규정도 두고 있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증여자가 아니라 누가 된다가 이 수증자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수증자가, 그죠?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법의 기본적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어도 이 조문 하나는 안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어디서부터 했나요? 양도세부터 했을 거예요. 이 증여세법과 뭐가? 소득세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죠. 수증자에게, 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가, 그죠? 자, 부과가 됐다는 겁니다. 자, 법 적용이 우선순위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경우에는 뭘 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죠? 절대 누구에게, 그죠? 수증자에게 뭘 부과하지 않겠다. 그죠? 자,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충돌할 때는, 그지? 우선적으로 뭘 적용하겠다는가? 그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그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슴 깊이 안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554페이지에 보십시다. 이론적 구분 방식.
충분히 정리할 수 있죠. 필기하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 자, 봅시다. 상속세법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물을 지는 것으로 이 문제, 즉 납세의무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지? 자, 그죠? 그리고 취득세 방식,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뭐다? 그지? 증여세법에서 이런 방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용어를 정확히 정복을 하지 않으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계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 자,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유산관리인이 아닌 각 상속인인 점에서 일반적인 유산과세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요. 증여세법 갑시다. 우리나라는 뭐다?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00번씩 대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소득세와의 관계를 별표 치고 가시기를 바라요. 자, 배웠던 것 꺼냅시다. 응? 자, 그지? 소득세법에 부당행계산 부행규정이 작동이 됐대요. 그때는 누구한테 작동되는가? 증여자한테 작동되는 거야. 근데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또 부과돼. 이중과세가 아니야. 아니야. 왜?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 수증자 나눠진 거야. 이중과세가 될 수 없지. 한 명이 소득세와 증여세를 같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어정의 꼭 그렇게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이 상속증여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수업 내용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헛다리 삑삑 짚어봐야 여러분들 공부되지도 않아요. 저 암기 1000번을 1억 번을 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절대 세법학에서 상속인, 피상속인 개념부터 헷갈립니다. 그럼 점수 다 그어버립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정리 정확히 하시고, 그죠?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업 듣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은 많아봐야 강의가 7강, 8강 안에 끝납니다. 그죠? 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피상속인, 상속인을 정확히 이해한다. 또 증여자, 수증자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거의 50% 이상 끝난 거예요. 쓸데없이 계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그죠? 자, 본격적으로 상속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